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죠. 왜 쟤들이 저 악마 내러티브를 왜 정부를 악마 내러티브 발신센터, 세뇌센터로 왜 사용했냐. 이게 옛날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바마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밀어붙이지를 않았다고. 클린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의 구조는 점잖았어요. 지금에 비하면. 타락 리버럴 좌빨들이 탁 폼 잡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유가 어쩌고 진보가 어쩌고 있다고 소리 하죠. 그리고 시민단체가 선동선전하죠. 그러면 월스트리트, 빅머니나 빅미디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유튜브,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건 짐짓 중립인 척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쪽이 좋은 것 같아. 그쪽 이렇게 편들어져. 역성들어져. 은근히. 민주당 정부 은근히 역성들어져.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고요. 제도권에 가까울수록 돈과 권력을 더 많이 휘두를수록 천천히 점잖게 역성드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멀수록 아주 사납게 주장하는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이 분담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때 뭐 늦게 잡으면 20년, 작년, 더 일찍 잡으면 뭐 1918년, 17년 이때부터 아니 세상에 빅3, 즉 다시 말하면 빅미디어, 빅텍, 빅머니, 민주당, 정부가 이 악마 내러티브를 자기들이 나서서 떠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서서 검열하고. 대표적인 게 빅머니죠. 빅머니 ESG를 이런 식으로 사납게 밀어붙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회장 레리 핑크. 입만 뻑하면 ESG, 뻑하면 ESG잖아요. 그러니까 최태원은 또 그 앞에 가서 ESG 이러고 있잖아. 나 최태원 진짜 보기 싫더라고. 꼴 보기 싫어요. 최태원 회장 한번 당할 일 있을 거예요. 최태원, 당신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야? 그러고서 저기 무교동 SK 본사 앞에 가서 한번 들어 눕는 수 있어. 최 회장님, 똑바로 들으셔. 이거 SK 홍보실 회장한테 제대로 보고하라고. 대한민국이 어딘데, 거기 월스트리트 글로벌리스트 이데올로기를 나발 불고 다녀, 당신이. 당신 돈을 어디서 버는 사람이야? 이자들이 레리 핑크 입만 뻑하면 ESG예요. 기후변화, 젠더평등, 기업 지배구조 약화. 저걸 기업 지배구조니까 governance. 쟤들 그래서 G. 저게 기업 지배구조를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다루는 자들, 뭐 인터넷 서비스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스탁옵션 무슨 뭐 성과급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그 일반적인 그 고용 피고용 관계를 넘어선 방식의 그 보상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임금을 넘어서. 그러니까 밑에서 일반적인 임금 구조에서 보상 체계를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 가진 데들은 너흰 죽어라요. 그게 바로 쟤들이 말한 G예요. 기업 지배 구조. 저 S는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인데 사회적 책임의 1번이 바로 다양성, 뭐 포용성. 돌아버린다니까 diversity, 포용성, inclusiveness. 그 다음에 여러 집단 사이에 평등해야 됩니다. equity.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저게 바로 저 social responsibility가. E는 environment고 기후변화 얘기하는 거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회장이 저 악마 내러티브에 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CRT만 빼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이렇게 된 지가.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영웅 본색 드러낸 거야? 트럼프가 이끄는 MTR 진영의 등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소셜미디어. SNS에서의 분위기가 감당 못하게 된 거예요. SNS 분위기가 감당할 만했으면은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트위터가 그렇게 살벌한 검열하겠어요?
그렇게 살벌하게 자기들이 완장차고 검열한다는 얘기는 검열 안 하고 내버려뒀을 때는 한꺼번에 넘어가는 분위기란 소리잖아요. 여기에다가 기본 뿌리를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그리고 지식인들의 고민과 성찰이 뿌리가 딱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출마하는 2016년, 브렉시트가 영국에서 통과된 2016년부터 21세기 민초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네트워크가. 이게 뭐를 뜻하냐.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로운 개인이란 그러한 인간이 자유로운 개인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화국은 무늬만 공화국이 돼요. 이걸 무늬만 공화국을 절차공화국, 절차만 공화국이라는 뜻에서 procedural republic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세계의 자유민주 공화국이 20세기 내내 무늬만 공화국으로 점점 타락해 왔었어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기준을 가진 그런 개인들이 디글디글디글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대 관료 조직에 의한 국가, 그리고 매스미디어 이런 것에 의해서 이리저리 확확 움직이는 그런 군중으로 바뀌게 되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희화화되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2010년 들어서 이게 자유로운 개인들이 튀어나오고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 분위기 아래서 기습과 같이 영국에선 브렉시트가 통과되고 2016년에 기습과 같이 미국에선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뭐를 느끼는 거냐면 야 우리 청사진 망했어. 어떻게 자유민주공화국이 다시 만들어져? 우리는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는 걸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25년 동안 뛰어왔잖아. 야 우리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화급해 갖고 이제는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 본가가 악마 내러티브를 막 떠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돈 가진 자들. 월스트리트에. 파워 가진 빅 미디어. 파워 가진 빅 텍. 정당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백악관. 악마 내러티브에 의한 정책을 내놓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뭐야 그러고 민초가 퍽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니들이 우리를 적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도 너희를 적으로 대접해 줄게. 문재인, 니들이 국민을 적으로 알아? 오케이, 우리도 문재인 너희 586 썩어빠진 친중 친북 운동권을 적으로 대접해 줄게. 이거예요. 퍽!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21세기에 이런 민초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냐? 왜 자유로운 개인들이 지난 한 200년 동안 나날이 약화돼 갔는데 이런 존재는 왜 갑자기 다시 부활한 거야?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의 구성 유니트가 바로 자유로운 개인인데 이 구성 유니트가 퍽퍽퍽퍽 생기니까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향한 에너지가 확 강해지죠. 뭐 이러면 구성 유니트인 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왜 생긴 건데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 조건이 전에 제가 그린 그 좋은 그거 존재 조건이 개인 관점, 개인 소통 아니에요. 관점과 소통이 나만의 유니크한 것을 만들 수 없다면 저는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관점과 소통을 각자 유니크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조율되고 걸러지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개인들의 마을, 하자 of individuals라고 말한 게 니체입니다. 그때 마을이 하자예요. H-A-Z-Z-A.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시간이 갈수록 진실에 수렴한다라고 말한 게 케르케고르입니다. 현대 사상의 양대 두 명의 거두를 꼽아라 그러면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예요. 누구나 그건 인정해요. 그 두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이 소통의 동물이다 이거예요. 관점의 동물이고. 이 인간이 소통과 관점에 관계된 그런 기본적 테크놀로지가 바뀔 때 얼마나 흔들렸냐. 맨 위에 수메르와 에집트 문자들이에요. 저거가 나올 무렵에 돼서 수메르 고대 제국, 에집트 고대 제국, 인류 최초의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2,500년 전 되니까 여기 두 번째 박스 알파벳이 나온 거예요. 저 알파벳이 나오니까 저런 움직임이 제대로 된 고전적 시대, 고전 시대, 클래식 이어라, 서양사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 사상적으로 보면 헬레니즘, 기독교, 불교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책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저게 바로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가 되는 거예요. 저게 매스미디어로 튀어들어가니까 현대 대중국가가 된 거예요. 현대 대중국가. 저 왼쪽에 신문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200~300년 돼요. 저 신문만 해도 힘이 약했어요. 라디오 20세기 초입니다. 라디오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서 국민을 밀어붙인 게 누구예요? 히틀러하고 스탈린이에요. 히틀러의 연설 라디오에 딱 튜닝돼 있어요. 도이체 위보 알레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독일 민족. 그 저기 유튜브에서 히틀러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더라도 그 연설의 톤, 하이 피치. 죄송합니다. 제가 조수미가 악마화되면 그거예요. 악마 남성화되면. 우리가 조수미인가요? 그죠? 그 아주 유명한 가수, 여가수. 들으면 정신이 고양되고 정신이 숭고해지잖아. 그걸로 거꾸로 뒤집혀서 정신이 타락되고 악에 바치고 세상과 삶에 대한 증오가 튀어나오는 그런 남성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게 바로 히틀러예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저 텔레비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예측을 뒤집어 엎고 미국 대통령이 된 첫사람 케네디. 그 다음에 여기 안 넣었지만 1980년대에 이 매스미디어가 완성되죠. 그게 칼라 텔레비전과 VCR입니다. 그리고 2010년쯤 됐을 때 정확히 표현하면 아이폰 기준 2007년, 삼성 안드로이드 폰 기준 2009년에 저희가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스마트폰이 되면서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 된 거예요. 이게 6,000년 역사입니다. 첫 세대 수메르와 에집트, 두 번째 세대 알파벳, 세 번째 세대 구텐베르그, 그리고 종이 펄프가 아니라 넝마 펄프에 의한 책. 그게 세 번째 세대. 네 번째 세대 한 200년 동안 계속 발전해온 매스미디어. 이 매스미디어 시대가 진행이 돼서 이제 라디오 나오고 텔레비 나오고 이쯤 되면은 이제 자유민주공화국은 무늬만 공화국이 돼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건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관점과 소통의 수단이 없으니까 굉장히 예외적 존재가 돼요. 20세기 말을 향해서 점점 타락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산혁명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나치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유민주 공화국 체제의 위기라고 이게.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라고요. 현대 문명 속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의 멸종 현상이라고요. 이 멸종 현상을 두고 니체가 마지막 인종이라고 불렀어요. Letzte Mensch, the last man.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케이스를 보죠. 자유민주공화국의 타락, 자유민주공화국의 부활입니다. 우선 타락부터 보죠.
이 미국이 이게 자유민주 공화국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이루는 자유로운 개인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거대 연방 관료 체제가 되고 말았다. 인간은 원자적 존재, 아토믹 빙, 혹은 공동체적 존재, 커뮤니테리언 빙도 아닌 매스미디어의 상징 조작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어중이 떠중이 레벨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 어중이 떠중이 때에게 무엇이 정의로 통할지 기능적 계산만 하면 된다. 이게 제가 읽은 샌델이에요. 마이클 샌델을 정의란 무엇인가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사실은 그건 심각한 책도 아니고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이 그 반짝반짝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을 텐데 이 논문입니다. 절차공화국과 거침없는 자아라는 이 논문이에요. Procedural Republic. 이 사람이 절차공화국의 뜻은 무늬만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현대 자유민주공화국은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들의 네트워크에 바탕한 공화국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미국 그 헌법, 그 Federalist Paper 1호에 쓰인 바로 그런 관점에서의 그게 자유민주공화국의 원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들이 점점 멸종해 갔단 말이에요. 니체가 말하는 the last man shoe, the last man, 그러니까 last man shoe, the last man이죠. 마지막 인종. 그게 멸종해 가서 인간은 마지막에 찌끄레기들 남아요. 전문가로 이루어진. 그게 니체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만 크고 어떤 사람은 눈만 있고 기형화된 전문인 사회. 그게 니체가 말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런 식으로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이 멸종해 가니까 그게 계속 멸종해 간 거예요. 20세기 말까지. 그럼 공화국은 뭐가 되겠어요? 무늬만 남죠. 절차만 남죠. 그래서 procedural republic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샌델이. 우리 샌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샌델은요, 정의란 무엇인가 저건 쓰레기 같은 책이고요. 저 사람의 지적이 반짝반짝하면 1984년에 나온 저 책에 있습니다. 샌델이 젊었을 때 쓴. 늙어선 쓰레기예요. 배부른 하버드 교수야. 자, 미국이 그런데 이렇게 무늬만 공화국 남았다가 다시 자유민주공화국에 부활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그 소통과 그 관점의 개인화에 바탕을 해서. 그래서 알렉산더 토크빌과 피터 드라카가 감탄했던 미국의 정치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 자유로운 개인들의 네트워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90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제 그 무늬만 공화국이 이제 마지막 무늬만 공화국의 라스트 챕터, 절차 공화국의 라스트 챕터가 1990년에서 2025년 정도까지입니다. 트럼프 등장 전까지예요. 그 마지막 한 30년, 1915년까지 마지막 25년이 무늬만 공화국의 마지막 챕터예요. 그리고 나선 다시 제대로 된 자유민주공화국의 부활 코스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낙관적으로 살면 됩니다. 참 좋은 세상에서, 참 극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에 이제 동구랑 소련이 해체가 되니까 글로벌리즘이 맹위를 떨치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즘 관점이 이런 거예요. 관점이 말 돼요, 이거. 어차피 자유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자유로운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자체가 희화화됐다. 국가 자체가 이제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무늬만 공화국, 절차만 남은 공화국이 됐다. 그럴 바야 차라리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은밀히 만나서 인류의 비즈니스를 결정하면 된다. 우리 글로벌 스테이크홀더.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 이거 시청자님들은 개미란 소리예요. 자기들만 주요 이해 당사자예요. 우리는 사소한 이해 당사자예요.
트리비얼 인터레스트 홀더예요, 우리는. 쟤들 WEF 그 세계 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 가서 자기들 스스로를 주요 2의 당사자라고 부르고 거기에 중국 공산당 간부 끼워줘요, 시진핑. 그러면 전하, 이거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사소한 2의 당사자예요. 버러지예요, 그 사람들. 우리 거인들, 너희 버러지들. 요 단어 안에 그게 딱 박혀 있어요. 쟤들이 쓰는 단어예요. 제가 만든 단어 아니에요. 말 되죠, 근데. 말 되잖아요. 자유민주공화국이 형해화돼서 녹아버려가지고 절차공화국만 남았는데 뭐하러 주권국가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냐. 더 위험하다. 차라리 주권국가 점점 더 약화시켜버리고 우리 글로벌 주요 2의 당사자들이 당꼬 맺어서 우리끼리 결정해서 인류의 비즈니스를 결정하자. 말 되잖아요. 이게 글로벌리즘이에요. 글로벌리즘의 핵심 뭐냐?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 체제의 약화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해. 거기까지는 저도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야, 참 잘난 사람들이 참 멋있는 생각한다. 제가 저걸 적으로 돌리는 건, 야, 근데 그 수단이 왜 악마 내러티브 가지고 사람들 바보 만들고 세뇌하는 거냐? 야, 인마 좀 정정당당하게 주권국가 약화시키려고 그래봐. 그럼 나도 한몫하게. 그 말 되는 수도 있어. 주권국가라는 것도 뭐 현대적 주권국가라는 게 몇백 년 안 되니까 그거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 말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현대적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는 수단이 악마 내러티브냐 이거예요. 기후변화, 젠더평등, CRT냐. 너희는 네 힘으로 주권국가 모두 약화시키니까 악마랑 결탁해서 약화시키냐. 이 돈 많은 악마 같은 놈들아. 저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910년경부터 급속하게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 강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다시 부활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마지막 화두는 뭐냐? 지금의 마지막 화두는 21세기 민초의 선택이 뭐냐예요. 글로벌리즘이냐 공화국이냐. 당연히 답은 공화국이다. 가치장 주권국가다. 가치장 애국주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멋있는 챕터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이걸 끝까지 우리가 보면서 관계를 해야 돼요. 근데 참 한국 보면은 깝깝해요. 찌질하고. 불모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조선일보 되게 팼죠. 전 세계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극좌스러운 좌빨 신문 뭐냐? 조선일보다. 어떻게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의에 대해서 뻗어시 제대로 나와 있는 김머식이라는 특파원의 기사를 가지고 그 대먹지 못한 서울 조선일보 사옥에 처자빠 앉아있는 간부와 편집부가 제목을 바이든 양국 경쟁 충돌로 번지지 않게 합시다 하니까 시진핑이 알겠습니다. 협력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화답했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뽑냐. 이 비틀린 자들아 라고 해놨더니 밤새 제목을 고쳤어요. 기사 내용은 똑같아. 기사는 원래 멀쩡한 기사에 비교적.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3시간 20분간 팽팽한 신경전 공동성명도 못 내. 제목 가리는 처음 봐. 표지 가리는 봤어도 제목 가리는 처음 봐요. 와,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조선일보고. 조선일보 제목 가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나 회장님, 양 국장님, 양주필, 박 국장님 제목 가시느라고 고생하셨네. 거기다가 전 여시제 부원장, 이게 조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신문에. 이 와중에도 중국 실드 쳐. 이 사람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요소수 대란은 한국 정부 대응이 미숙한 탓입니다. 코트라가 요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비료 문제로 착각했습니다. 물론 말인즉슨 맞아. 여기는 근데 그건 부분적인 원인이죠. 핵심 원인은 뭐냐?
아니 일본이 우리가 노제팬이라고 뭐 저기 조국이가 죽창 들고 나옵시다 했을 때 일본이요.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에칭가스 그거 그냥 신청하면 한국은 그냥 뭐 심사 없이 다 수출하던 거를 정부가 심사를 해갖고 하겠다라고 정책을 바꿨을 때 노티파이 했었어요. 몇 달을. 한국과 같이 중국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이러한 경제에 대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소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할 때는 요소수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할 때는 노티피케이션을 줘야 돼요. 공산당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개념이 안 되는데 원망도 못 해. 왜 그러냐면 우리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지들 백성도 그렇게 대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남 정주, 허난시 정주, 징주. 위에서 댐에 물 틀으면서 아래 징주시에 야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물 틀어 우리 그러면 밀려 내려가 뭘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터널에 갇혀서 사람이 수천 명 죽어나갔잖아요. 지들도 그 개념이 없는 야만스러운 것들이에요. 자기들끼리도. 한국에 대해서도 그 개념이 없는 게 그러니까 중국의 후진성, 그 마인드의 후진적 야만성에 대해서 조정훈이는 한마디로 안 하냐 이거야. 당신 한마디 안 하겠지. 당신 여시제 부원장 했구만. 쉴드 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당신은 샷다마우스 하고 있어. 어디 겁없이 머리 들고 나서서 중국 쉴드 치는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말하면 똑같은 말도 중국 쉴드 치는 얘기가 돼. 이 얘기 이미 나오고 있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잘난 체하지 말고 샷다마우스 하고 있어. 당신이 중국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그 당신의 커리어로 보면 저건 친중파다야. 여시제 부원장. 왜 까불어? 왜 까부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게 이런 지평이에요, 지금이. 지평이 이런 지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좀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민초 실천 프로젝트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한 1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이 무결선거, 선거 참관 감시 운동, 민초 네트워킹 해야 되고요. 또 전국적으로 수만 명 모여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www.mychoice.kr 이 운동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이 뭐냐? 그 다음 스텝이 이렇게 모여서들 국민의힘 입당해서 국힘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